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그룹과 경영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동양그룹과 이 그룹을 이끌던 현재현 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와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 제과를 거느린 메이저급 그룹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양구 창업회장이 두 사위가 모기업과 제과업을 분가받아 경영하다 현재 모기업은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고 둘째 사위가 운영하는 오리온 그룹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양그룹 창업회장인 이양구 회장은 누구이며 그의 첫째 사위인 현재인 회장은 왜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교도소에서 인생을 곱씹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양그룹 창업회장인 이양구 회장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1916년생인 그는 함경남도 함흥군이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지금이 초등학교격인 보통학교도 10대 중반에 다닐 정도였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은 생각도 못하고 보통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상회에서 장사의 기술을 익힙니다. 장사 수완이 뛰어났던지 얼마 없어 식료품 도매상을 열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방 전까지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38선이 그어지고 남북으로 나뉘게 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1947년 단신월남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무렵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피난을 가지 못한 그는 인민군의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그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사업에 매진합니다. 1951년 부산에서 설탕 소맥분을 수입 판매하는 삼양물산 공사를 설립해 다시 떼돈을 벌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경기와 생필품 부족이 그에게 재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설탕을 제조하고 있던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와 효성그룹 창업회장인 조홍재 회장을 만나 또다시 돈방석에 앉는 행운을 누립니다. 당시만 해도 이병철 회장과 조홍재 회장은 동업자였습니다. 설탕 판매 독점권을 얻어 설탕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 회장은 전쟁이 끝난 뒤 풍국제과를 설립하여 제과업에 진출하는 등 본격적인 제조업에 뛰어듭니다. 이 풍국제과가 옛 동양제과, 지금이 오리온 그룹이 모태입니다. 이 회장이 사업 확장은 거침없었습니다. 식품과는 전혀 다른 적산기업이었던 삼척시멘트를 인수합니다. 이 회사가 바로 동양시멘트입니다. 건설, 시멘트, 무역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위기가 닥칩니다. 1971년 건설 경기 불황으로 시멘트 사업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룹 전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이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까지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기업들은 대부분 사채에 의존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채 이자가 엄청나 정상적인 기업들도 이자가 없기에 급할 정도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유명한 8.3 사채 동결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때가 1972년 8월 2일이었습니다. 사채를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에게는 복권 당첨 같은 특혜 조치였습니다. 이양구 회장은 회사를 팔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고 그래도 안 되면 부도를 내려고 할 때 이 조치가 내려져 극적으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 뒤 건설 경기 호황으로 동양시멘트는 날개를 달게 됐고 1974년 출시한 초코파이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사채에 의존하던 동양그룹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1983년 창업회장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근 7년을 병원 신세지다가 1989년 영면하고 맙니다. 이 회장이 슬라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사위를 간택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썼었다고 재계에서는 얘기했었습니다. 큰 사위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수재로 알려진 현재현 회장이고 둘째 사위는 화교에 있던 현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입니다. 둘째 사위 결혼은 이 회장이 엄청나게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화교와 결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큰 사위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었습니다. 큰 사위인 현재현 회장은 서울법대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해 군법무관을 마치고 검사로 재직 중에 결혼해 화제가 됐습니다. 현 회장의 집안은 할아버지가 고려대 초대 총장을 지냈고
부친이 이화여대 의대 교수를 지낸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현 회장은 결혼 후 검사 생활을 접고 장인이권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 그것도 국제금융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동양그룹 경영에 합류해 장인이 쓰러진 뒤는 사실상 동양그룹 경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사위 총수라는 한간이 비아냥을 실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심산이었는지 창업회장이 일군 기업보다 금융업에 더 집중했었습니다. 현 회장은 시멘트와 제과, 건설로 이어진 그룹을 금융업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일국증권을 인수해 동양증권으로 개명해서 증권업에 진출한 것을 시발로 보험업인 동양생명을 설립했고, 대우투자금융을 인수했는가 하면 1996년 중앙투자신탁을 사들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틀을 완성합니다. 이때부터 동양그룹은 시멘트가 주 업종이 아니라 금융이 주 업종이 되는 그룹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이 모태나 다름없는 동양제과는 처제가 분가해서 그룹에서 독립합니다. 지금은 오리온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 회장과 동서지간인 담철군 회장에 대해서도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동양그룹이 휘청거리면서 시작된 두 자매 간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현 회장이 맡은 동양그룹은 한때 재계 랭킹 17위를 차지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금융업으로의 변심이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성장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모기업이나 다름없었던 동양시멘트가 빚 부담에 휘청거렸기 때문입니다. 2001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총 차입 금액이 1조 6천억 원에 이른 것입니다. 현 회장이 총수 자리를 넘겨받은 1989년 1,900억 원이었던 부채에 비해 8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금리 급등으로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양시멘트는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때 현 회장은 모험을 강행합니다. 동양시멘트를 둘로 쪼개 시멘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훗날 동양 사태의 중심이 되는 주식회사 동양이 탄생하게 됩니다. 2002년 3월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시멘트를 법인 분할하면서 이 그림은 완성됩니다. 현 회장은 계열사 지분을 일부 팔고 배당금을 받으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2007년 건설 경기 악화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 회장은 다시 3천억 원의 빚을 동원해 막판 뒤집기에 나섭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을 보고 상장사인 골든오일을 인수한 것입니다. 이 역시 반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장모인 이관희 동양재단 이사장과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과의 불협화음이 외부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동양은 자기 자본을 모두 까먹고 부실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업이 이 지경이 되자 금융권 대출마저 완전히 끊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자 현 회장은 고금리 회사채 발행과 기업어음 이른바 CP를 발행하며 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계열사에 오래 투자하길 겁내는 투자자가 늘면서 CP 만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금리도 연 8%가 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정부가 더 이상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증권사가 부실 계열사의 채권을 파는 일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CP 발행으로 연명하던 동양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때가 2013년 10월입니다. 결국 동양그룹은 주력 기업을 법정관리 신청하는 등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기성 CP 판매를 흔히 동양사태라고 부릅니다. 이 사태로 인해 4만여 명의 투자자가 약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죄목으로 현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내년 1월이면 만기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세를 넘긴 재벌 총수가 7년 넘게 수용 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하는 경우는 아마 현 회장이 처음 아닌가 여겨집니다. 유복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사법고시에 패스, 한때 수재로 알려진 현재인 회장이 일그러진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재벌가 사위가 아니었다면
말년에 이런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내고 강요나 명망받는 변호사로서 생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동양그룹과 현진 회장을 들고 나온 것은 현재 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사기가 판을 치고 있고 또 현 회장이 만기 추수를 앞두고 있어서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